1, 2단계는 양도 없고 별로 이렇게 큰 저기도 없어요. 그럼 1단계 아까 뭐였지? 1단계? 국어과의 계약을 식별했죠. 2단계는 뭐였어요? 지금 뭘 봤어? 수행 의무가였죠. 수행 의무를 식별했죠. 계약, 수행 의무가 키워드야.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 판단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뭐였어? 금액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식별이라는 거는 인식이야, 인식. 인식은 이렇게 안 중요해.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얼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서 수익으로 잡아야 될까요?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측정이잖아요. 그게 3단계부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여러분? 거래 가격을 산정하자. 거래 가격을 산정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십시오. 자, 이러한 거래 가격. 자, 거래 가격의 정의니까 여러분, 자, 거기 세 줄은 다 줄치세요.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으로 예상하는 금액이고, 자,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이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일부 판매세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판매세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지. 그죠?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라고 하지만 어떤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소비세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판매세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애들은 세일즈 텍스에서 판매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판매세는 제외한다는 건 우리는 수익 잡을 때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머지만 수익 잡는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는. 그죠? 그래도 있고 여기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이 될 수도 있고 또 변동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또는 이걸 고정대가, 변동대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고정금액, 변동대가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미친 영향을 모두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변동대가도 고려하고요. 두 번째,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세 번째,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비현금 대가. 거꾸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자는 얘기죠. 그냥 돈 받으면 단 줄 알았더니 여러분, 돈 받아서 수익을 인식할 것도 종류가 좀 많이 있네. 그냥 그 정해진 금액 받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고정대가. 응? 사후적으로 이제 취소하는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걸 고정대가인데 실은 그런 건 문제도 안 되지. 나머지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걸? 변동대가. 자, 변동대가라는 것은 여러분 사후적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처음 거래한 금액이 끝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추정치, 예상치가 필요하겠죠?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자,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용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금액을 뭐하죠, 여러분? 추정한다. 그럼 여기 이제 대가에, 이 변동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종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 할인, 그 다음에 장려금, 판매 장려금 같은 거, 성과 보너스, 위약금 등등 그 밖은 비슷한 항목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실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사후적으로 깎아주는 것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라는 소리냐라는 거예요. 예상을 할 수 없을 텐데 분명히. 한 달에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반영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변동대가의 추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추정하라고 그랬죠? 자, 변동대가 추정하는데, 자, 변동대가는 자, 줄칠게요. 두 줄만.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거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하자. 그죠? 말은 좋네. 그러죠? 더 잘 예측될 거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래요.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여러분? 기대가. 여러분, 기대라는 표현은 뭐를 반영하냐면 확률을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자, 거기 보면, 자, 뭐야? 기대값은, 자, 기대값 줄칠게요, 여러분. 한번 줄쳐보세요. 가능한 대가 범위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고 하는데, 대가, 그래서 변동대가를 하는데,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될 확률은 이게 전체 다음 달에 예상되는 수익을 보니까 한 30%가 되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될 확률은 50%.
3천만 원 넘어서 5천만 원까지 더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이 거래처에서 면 20%예요. 그럼 이건 우리는 수익을 얼마를 잡아야 될까? 이런 얘기야. 한 달치 예상 판매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각각의 이 정도 될 확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이런 확률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1,000만 원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그렇죠. 이 상황별로 상황에 해당하는 금액과 거기에 따른 확률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 300.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 여러분? 1,50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확률을 반영한 이 금액의 합계, 이걸 쭉 합하면 이게 2,800인데 얘를 부른 이름이 뭐래요? 이게 기대값이라는 거야. 응? 이거를 부른 이름이 기대값, 다른 말로 기대가치라는 거예요. 응? 알겠어요? 왜냐면 하나의 결론만 나올 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게 확률로 제시되면은 그 확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계로 내라는 거야. 그거를 얘네들이 아는 한 단어 뭐라고요? 기대값을 알아내는 거야. 기대값, 기대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은 작고요. 가능한 대가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금액의 각각의 뭘 곱하라고요?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이렇게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부르는 용어를 기대값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대값은 변동 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자, 이거는 다양한 게 아니라 딱 두 개밖에 없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뭐냐면 여러분 단일 금액이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두실게요.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 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일 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성과 보너스를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자,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과 보너스를 받으면은 1억을 받아요. 근데 성과 보너스를 못 받으면 그건 말 그대로 빵원이에요. 상황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과 보너스를 받을 확률은 60%고 못 받을 확률은 40%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렇지, 1억. 이거는 확률로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익은 1억으로 간다라는 거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 표현 다시 한번만 여러분.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되냐 안 되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몇 개일 때? 두 가지일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라는 건 확률이 높은 걸 말하는 거야. 확률이 높은 금액을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이걸 다 확률로 곱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는 확률로 곱하지 말고 그냥 높은 걸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야. 자, 한 번만 잠깐만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